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진급이나 좋은 인사고과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뭘 바라냐면 대박을 노립니다. 대박. 특히나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은 네. 정말 벼랑 끝이에요. 아, 네, 전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전세가 플러스에 월세금이 또 붙어 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직장인이자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신 분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책으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죠. 송희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완전 평범한 직장인이고 최근에 글을 하나 쓰게 돼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송희구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먼저 좀 확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네, 처음에 블로그에 쓰기 시작해서요. 네. 근데 그게 카카오톡으로 조금씩 퍼지면서 조금씩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쓸 생각 없고 저는 뭐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하루는 그 며칠 전까지 부장님들이 한숨소리 막 푹푹 쉬고 나가서 뭐 하지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부장님들의 한숨을 들으면서 뭔가 이게 글감이 갑자기 딱 떠오르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이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한숨을 쉴 정도로 뭔가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느낀 바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네. 저도 그 부장급들 되면 네. 되게 통장에 잔고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별로 모아두신 돈들도 없고 네. 주식해서 많이 잃으시기도 하고 네. 또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되게 불안하신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그 나올 때 네. 그 뭐죠? 그 희망퇴직 막 이런 걸 막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손 들고 뭐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제가 그 면접하잖아요. 네. 그 인사팀에서. 네. 그럼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앞에 먼저 들어간 분이 있고 네. 제 뒤에 이제 기다리는 분이 있고 막 그러는데 네. 들어갔다 제가 나오는데 이제 교차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약간 막 울먹울먹하면서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그 대기업 다닌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자유가 생기지는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월급도 사실 뭐 중소 중견기업보다 한 월급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그게 클 수도 있는데 뭐 100만 원 버는 만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후에는 별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는데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계신단 말이죠. 네. 저는 회사를 나온 입장에서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 회사를 지금 다니는 어떤 그 이유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태까지는 파이어족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네. 돈을 벌고 현금이 생기면 네. 바로 회사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네. 뭔가 그동안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나가면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뭐 하루 종일 임장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선택권이 많이 주어진다면 네. 제가 뭔가 그 시간을 주체적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점심시간에 우리 사내 식당 가면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싫어도 그냥 먹는데 뭔가 골라야 된다면 그게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스트레스에 구속되는 게 네. 어쩌면 더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딱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의 그냥 뭐 목표라는 걸까? 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정년까지 가는 게 목표이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그 뭔가 어떤 큰 투자를 하게 되거나 투자가 아니라 어떤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못 다닐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시간이 남은 것 같고 회사의 현재 목표는
좋은 선후배들하고 네. 뭐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나 좀 추억을 남기고 네. 그리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어떤 투자 조언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직장인으로서 네. 이 부익남 시청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90%가 직장인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은 직장인으로서 네. 뭔가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다닐만 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안 빡센가 봐요. 이게 처음에는 좀 네. 빡세는데 네. 좀 적응되니까 네. 어떤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거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에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임이라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네. 주임이 중간에 있는데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걸 다 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출근만 하면 당연히 일은 되는 느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회사를 나온 지가 조금 좀 돼가지고 네. 사실 지금 어떤 대기업의 2021년 이 하반기에 어떤 뭐 현실 이런 거를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실제 지금 출근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지금 이 직장인 분들의 어떤 뭐 목표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되고 있죠? 옛날에 다들 임원을 꿈꾸고 막 다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진급이나 좋은 인사 고과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뭘 바라냐면 대박을 노립니다. 대박. 다 한 방을 노리고 요즘에 뭐 하도 뭐 떡상, 네. 벼락 네. 이런 말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다들 뭔가 한 번에 수억, 수십억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을 못 봤어요. 네. 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가다가 꽃을 피우신 분들인데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성공으로 가는 순간이동은 없다고 항상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주입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냥 다 같이 뭐 투자가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네. 요즘엔 또 약간 코인 뭐 이쪽에서 또 한 번씩 또 직장인들이 또 대박 나는 케이스들이 또 인터넷으로 또 한번 흐르면서 네.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요즘에는 고가를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뭐 고가 안 줘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예전에는 막 진급 못 하고 그러면은 네. 너무 억울해서 막 술 마시고 그랬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뭐 그냥 1년 그래요? 네, 뭐 회사 생활 더 오래 한다 생각하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할 건 다 하는데 옛날처럼 뭐 회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시간을 좀 빼서 본인 거를 좀 더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상위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 뭐 차부장님들, 뭐 거의 임원 직전의 분들이나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부장님들은 옛날에는 자기 방을 가지고 누가 똑똑하면은 들어와 막 이런 게 사실 꿈이었고 간지였는데 로망이었고. 근데 요즘 부장님들은 그 임원들은 한 해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즘 부장님들은 차라리 그냥 부장을 오래 하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까지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야, 옛날에는 그래도 임원은 무조건 달아야지라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근데 진급 안 하실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나는 열심히 안 했고 뭐 위에다가 뭐 이런 그런 정치적인 활동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고 있어서 나는 여기서 찐득히 붙어 있는다 이런 생각이세요. 그런 분들 진짜 고민 많고 되게 가장 불안한 상태예요. 자녀들한테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뭐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막 주식도 한번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특히나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벼랑 끝이에요. 전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 플러스에 월세금이 또 붙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자기한테 일이 딱 떨어지면 이게 내 할 일이지 하면서 다시 일을 하세요. 그렇구나.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대비가 안 돼요. 대비가 안 돼서. 네. 저 책에 보면은 그 김 부장님이 어쨌든 뭐 처음 가장 뭐 메인 주인공처럼 이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김 부장님은 그래도 지분 있죠. 지분 지분 있어요. 지분 있는 그 부장님이신데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생활에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실제로는 집이 없으신 그런 부장님들도 꽤 많으세요.
꽤 많아요. 네. 제가 2017년에 제가 처음 집을 샀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부동산 공부를 뭐 그때도 한창 할 때인데 네. 딱 보니까 뭐 공급 뭐 그런 어떤 수요 네. 그리고 소득 음. 통화량 음. 그런 거 다 봤을 때 네.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다 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회사가 용산인데 네. 부장님들한테 우리 회사 용산 이촌동이랑 가까우니까 네. 그때 이촌동 쌌어요. 그렇죠. 네. 이촌동 사세요 하니까 야 이촌동 거기 학군도 안 좋고 다 낡았어 거기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파 쪽 사세요. 새 거 많아요. 야 송파에서 용산이랑 얼마나 오는데 지하철 2번 갈아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4호선 타고 4호선에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호선 타고 좀 내려가면은 과천이 있는데 네. 아 그럼 과천 사세요. 여기 학군도 괜찮고 네. 회사도 가깝고 집도 새 거 많다 네. 하니까 거기 세종시 점점 커지면 공무원들 다 빠져나가. 거기 완전 과천 망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런 지금 부장님들은 되게 후회하고 계시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조금 뭐 조언이랍시고 조금 했는데 네.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네. 먼저 나오시죠. 아, 네. 그리고 이제 괜찮은 물건은 네. 못 사셔. 돈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비싸고 네. 할 만한 거는 또 싫고 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정년까지 우선 다니면서 네. 어떻게 뭐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들을 보통 갖고 계세요? 두 가지 부류 나뉘는데 네. 한 가지 부류는 이거는 뭐 직급에 상관없더라고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한쪽 부류는 폭락론자가 됩니다. 폭락론자. 네, 그러면서 폭락론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네. 주식에다가 넣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그거-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은 지금 너무 비싸서 못해서 뭐 어디 인천이라든지 뭐 안산이라든지 그쪽까지 가셔서 그래도 집 한 채 사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폭락론 쪽으로 가는 분들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걸 내가 어찌 보면 이제 뭐 발로 찬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실수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된다. 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시장이 이상했다. 네. 그 의미일까요? 네. 그때 뭐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네. 자기가 분명히 봤을 때 5억이었고 네. 내 친구가 샀을 때도 5억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2억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7억이라는 그게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최소 6, 7억까지 가야 된다. 가야 12억에서 7억까지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12억이 오면 네. 조정기가 오고 약간 하락이 와도 10억 정도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네. 사실 인정을 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창 소비가 지금 클 수밖에 없는 네. 뭐 아이 뭐 학비도 있고 뭐 돈은 나갈 때가 많은데 거기다 지금 뭐 전세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뭐 그래도 좀 집을 사라고 말해 주신 어떤 얘기 조언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제가 재작년에 네. 제 블로그인가 어디다가 음. 이제는 전세난이 시작될 거다라고 네. 썼어요. 근데 그래서 전세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금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회사 사람들한테 좀 말하고 다녔어요. 책에 보면은 또 뭐 대리 과장 뭐 이런 분들도 뭐 나오는데 네. 30대 분들 뭐 40대 초까지 이런 분들은 요즘 어때요? 그러면 그래도 좀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3, 40대가 네. 사실 그 심리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심리적 타격? 네. 어떤 의미죠? 제 동료들 보면 네. 몇몇은 집을 가지고 있고 네. 몇몇은 전세 살면서 뭐 그랜저나 뭐 산타페 음. 좀 쓰는 애들은 뭐 5시리즈 E클래스 이런 거 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음. 옆에 동료가 내 집 5억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아. 또 다른 애는 내 집 10억 올랐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 1차 충격을 딱 받습니다. 아. 근데 한 6개월 뒤에 네. 집주인이
한 5천만 원 전세 올릴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는 5천만 원도 없을 뿐더러 네. 지금 주식은 완전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서 완전 2차 충격을 받고 네. 되게 헤매게 되는 거죠. 자기는 이 모든 게 갖춰졌고 전세라는 제도는 굉장히 퍼펙트한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는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은 자기보다 안 좋은 집을 매수했는데도 네.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보다 안 좋은 집인데도 네. 시세가 이렇게 올랐고 음. 그리고 자기는 뭐 사실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자산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공감이 되는 게 약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두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그 외적인 거를 조금 더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네. 어떤 옷이라든지 네. 뭐 차가 약간 좀 거기에 정점인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 가서 즐겁게 뭐 웃고 있는 사진 찍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네. 근데 반대로 네. 그 대출이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이자를 열심히 갚아서 좀 쪼들리게 살아서 여행도 못 가고 그렇죠. 뭐 차도 좀 오래된 거 타고 다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적인 수익을 거둔 걸 보고 거기서 나보다 참 지질하던 사람이 네, 이렇게 됐네. 야. 회사에 동기분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들 신입사원급에서 시작했을 텐데 네. 이게 점점 갈라지죠. 엄청 달라집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한 1, 2년은 네.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한 5년 정도 지났을 땐가 네. 그때 가서 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떤 애들은 그냥 저축만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축도 한 3년 지나면 네. 엄청 차이 나잖아요. 처음부터 쓰는 애들이 좀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좀 돈을 좀 쓰고 네. 좀 뭔가 좀 인생을 약간 좀 즐겼던 그런 분들은 현재 심리적 타격을 받았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기도 폭락론으로 가나요? 폭락론 간 사람 있고요. 네. 또 이 친구들도 내 동기를 따라잡기 위해 네. 뭐 코인이나 아 뭐 어떤 그렇구나. 한방. 네 아 로또를 맨날 산다든지 로또를 사고. 네 되게 급해져요. 급하죠. 맞아. 이게 그동안 사실 거의 몇 년에 걸쳐가지고 어떤 쌓였던 그 축적된 게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온 건데 네. 그거를 지금 단기간에 따라잡아 버리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좀 더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주식 아니면 코인 가 있겠어요, 다들. 왜냐면 지금 집을 사긴 또 너무 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어떤 그 임원 케이스 이런 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뭔가 빨리 일확천금을 만들어서 나도 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도 내가 이 기회를 놓쳤으니까 네. 뭐 회사 일을 열심히 해서 좀 회사에서라도 성과를 거둬야겠다. 네.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나아요. 음. 근데 난 회사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오늘 진짜 뻥튀기를 시켜야겠다. 네. 이런 친구들은 되게 아슬아슬한 상태죠 지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사실 늦지 않았고 네. 항상 기회는 있고 굳이 왜 서울을 사야 되느냐. 네. 네, 서울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널렸다. 네, 그리고 그 처음부터 투자를 이렇게 수익률이 중요하지 사실 너가 살 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진짜 어디 작은 곳이라도 작은 투자라도 작은 성공을 맛봐야 너가 그 성공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데 또 지방은 또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좀 낯설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네. 투자는 우리가 뭐 주식을 삼성전자 사듯이 뭐 투자는 뭐 어디 여의도나 뭐 어디 강남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직에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도대체 대기업에 들어가면 사실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창 시절이든 뭐 취업 준비든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지금 특히 30대 분들 뭐 대충해서 들어간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네. 뭔가 취업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갑자기 없던 그 월급이 들어오면서 네. 그 소비 습관이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비 습관. 근데, 예, 첫 번째 소비 습관, 그 첫 해 소비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첫해 소비 습관. 네, 뭐 예를 들면은 가방을 처음에는 입사하면 다 샘소나이트를 사요. 네. 예, 그러다가 제가 좀 더 좋은 거 들었으면 몽블랑 사고 아, 좀 지나면 막 루이비통 사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은 높아져가고. 아, 쟤보다 더 좋은 거 사야 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이번에 보너스 나왔으니까 뭐 보너스 300만 원 나왔으면은 300만 원짜리 뭐 하나 사야지 하면서 그렇게 소비하는 거죠. 아니 저는 여기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첫 월급 받고 네. 제가 아웃백을 갔거든요. 아, 네. 첫 월급 받고. 근데 아웃백을 갔을 때 네. 원래 왜 대학교 다니면은 네. 아웃백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 네. 거기 한 3명 가면은 엄청 내가 용돈으로 못 먹을 금액이야.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 호텔 가서 막 엄청 고급 음식을 먹는 느낌의 어떤 그 금액적인 부담이었는데 네. 처음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네. 그 월급 받고. 네. 그때 느꼈어.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구나. 아, 네. 그러면서 좀 써도 되나? 네. 라는 생각이 그때 한번 들긴 들었고.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용돈 뭐 몇십만 원으로 살던 뭐 대학생 취준생이 네. 갑자기 너무 많이 주는 거야. 네. 근데 이걸 다음 달에 또 주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주잖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속 주니까. 네. 그러셨구나. 근데 어떻게 알바도 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셨어요? 본인도 좀 지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친구 제일 친한 친구분이 네. 일산 주변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개발되면서 네. 한 6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 완전 뭐지? 하면서 근데 우연히 그 아저씨 집에 갔는데 진짜 좋으신 아저씨고 네. 그 논에서 실제로 비닐하우스에다가 막 이렇게 농작물도 많이 짓고 계셨고 네. 되게 그 농작물을 호텔에 납품하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부터 막 부동산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게 네. 저는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약수터에 물 들어가는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다 정수기로 먹지만 그때는 그 약수가 진짜 약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산골짜기 가가지고 물을 뜨는데 네. 제가 그때 갔던 데가 판교 쪽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판교에 무슨 산 같은 조금 언덕 같은 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 한 4통을 뜨러 가는데 거기 앞에 보면 뭐 포도밭하고 양계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맨날 이렇게 막 닭 막 뭐 모이 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약수를 관리하시는데 네. 거기가 보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양도세를 300억 냈다고. 그러니까 850억인가를 아마 분양 보상 받으셔가지고 한 방에 300억을 냈다 해서 뭐 기사 갔던 데가 그쪽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네. 라고 저도 그때 한번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사실 네. 돈이 들어오면 네. 좀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한 2017년 전 그때만 해도 그 집값이 막 급등하기는 좀 전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어떤 직장인들한테는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뭐 어떤 투자라는 자체가 주식들은 네. 되게 활발해요. 지금이나 과거나. 네. 근데 부동산은 그때는 더 관심 없었어요. 요새 이렇게 막 오르니까 막 관심이 생기지. 근데 제 생각에는 미래에도 언젠가 조정기가 오게 되면 또 네. 관심이 꺼질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인데 네. 사람들은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죠. 저는 좀 그 전에 나왔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2010년 초반에는 오히려 그때 자격증, 뭐 토익 공부, 네. 그래서 어떻게 진급을 좀 잘하자. 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락기니까 네. 회사를 좀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좀 회사에서 좀 빨리 치고 나가자.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자기 개발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네. 17년도까지도 안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다들 어떤 집에 대한 문제는 다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뭐 전세 사나 뭐 자기 집 사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이후로 지금 막 이제는 뭐 완전 집 얘기밖에 안 하나. 이젠 집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러면 뭔가 점심 먹거나 커피 먹으면은 거의 뭐 다 이런 얘기요. 집 어디 사야 돼요?
엄청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자존심이 있어서 안 물어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제 후배들은 뭐 네. 꺼리낌 없이 물어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거의 한 11년째 월세 살고 있거든요. 싼 월세로 가서 전세금을 묶어두지 말고 네. 싼 월세로 가서 그냥 월세 내고 네.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렇게 뭐 광명산 후배도 있고 뭐 신길뉴타운 네. 산 후배도 있고 고덕산 후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네. 고맙습니다 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고마워요. 저를 믿고 그렇게 해줬다는 게. 네. 그래서 어떤 주변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로 좀 성공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뭐 전세 살 바에는 좀 월세에 가서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게 잘 안 먹히지 않나요? 엄청 안 먹혀요. 네. 한 100명 얘기하면 한 2명 들을까? 네. 그 정도인데 네. 그럼 엄청 많이 이렇게 전도사셨나 봐요. 네, 월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비유를 해요. 처음에 45만 원짜리 살았는데 그게 네. 그 관리비까지만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이고 네. 10년이면 6천만 원이다. 네. 부동산은 그 10년 동안 6천만 원 대입해서 알려주면은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그러다가도 1년 한 달에 50만 원 어떻게 내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은 대기업 직원이 살기에는 조금 좀 떨어지는 급이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집들이를 하더라도 좀 전세라도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집들이를 하더라도 되게 창피하더라도 네.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뭔가 어떤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네. 초반에 좀 무리해서 사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을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뭔가 급이 높아진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요즘 신입사원들도 그래요? 좀 덜 해요. 요즘은 좀 덜해요. 네, 옛날에는 그 명함값이 되게 네. 컸는데 네. 요새는 뭐 이렇게 자기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플랫폼으로 그 수익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꽤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아, 신입사원분들은 완전히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 그러면 들어왔는데 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구식이고 네. 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서슴없이 이렇게 느낌이 나게 하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이직 얘기도 되게 쉽게 하고 아, 그래요? 네. 동기들끼리 야 어디 회사는 뭐 얼마 나왔대 거기 한번 써볼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회사 안에서? 네. 어, 자기 헤드헌터한테 연락 왔는데 네. 거기 어때 막 알아보고 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는 어떤 뭐 그 작가님이나 네. 더 임원 뭐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해요. 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네. 근데 저 선배 세대들은 네. 이직을 한다 하면 막 네. 배신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 동기가 이직한다고 딱 이렇게 회사에 알려지면 갑자기 눈빛들이 변해요. 저 배신자. 그래요. 네. 저는 제가 투자할 때는 네. 투자하면 배신자예요. 그것도 있죠. 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죠. 너 어떻게 투자를 하냐? 네. 회사 열심히 안 다니려고 하는 거다 얘. 네. 네. 맞아. 고가 깔아주려고 뭐 네. 고가 막 깔려고 하고. 네. 있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네, 이거 해봐야 너 부자 안 돼. 네. 너 그냥 주말에 쉬라고 있는 거야. 네. 항상 이런 말 하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꿈틀대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위로로 가장해서 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이거에 공감이 정말 되는 게 이 대기업 뭐 대학도 그런데 네.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냥 서로 그냥 그 지역 애들이면 만나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네.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사실 어떤 비슷한 어떤 수학 능력, 뭐 수능 점수로 모이니까 점점 동질성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동질성이 네. 어찌 보면 직장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거의 인생이 비슷비슷하게 살아온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거 몽블랑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 근데 갑자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알바를 하러 간대. 네. 그리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반, 시샘 반 이런 게 막 들어가다가 네. 망하고 다시 돌아와줬으면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려고 하는데 네. 뒤에서 땡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진짜 친한 친구들은 응원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어정쩡한 인맥은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질투하고. 그래요. 네, 나랑 같이 걸어야 되는데 너만 왜 뛰어가니? 이런 뉘앙스죠. 특히 그 약간 그 선배분들이 초기에 네, 초기에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사에서 이렇게 오픈도 투자 좀 한다고 네. 입이 좀 근질근질하죠. 그건 아니고 네. 사람들이 그 돈을 벌고 싶고 네. 월급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만 많죠. 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음. 부자가 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될 준비를 하시고 부자가 될 노력을 하시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넌 하고 있냐 하면은 저는 뭐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너 저번에 퇴근 빨리 하더니만 네. 너 저번에 주말에 뭐 할 거 있었는데 너 안 네. 하고 그냥 뭐 쉬더니 네. 뭐 사러 갔냐고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뭐 휴가 쓴다고 하면은 꼬치꼬치 물어봐. 또 똑같네, 뭐, 똑같아. 뭐 하러 가? 부동산을 하는데 하면은 따로 불러요. 야, 내가 그 부동산 잘 아는데 맞아요. 또 안 돼. 위험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약간 욜로의 시대는 약간 떠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물론 여전히 막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다들 워낙 또 집 얘기 뭐 투자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투자 어떤 뭐 돈을 불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은 다들 좀 큰 편이죠. 큰 편이죠. 그러면 예전처럼 좀 소비 많이 쓰고 이러는 거를 예전엔 약간 좀 뭐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걸 좀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절반 이상이 네. 그 소비로서 위안을 삼아요. 더 소비해서. 처음에는 집 살려고 막 모았어요. 네. 근데 집값이 더 빨리 가니까 네. 그 모아둔 돈으로 차를 사요. 그 이 차가 진짜 문제인데. 차가 문제입니다. 네. 차가 저도 이게 한 3천만 원대쯤 모이기 시작하면 네. 거의 사람들이 흔들리죠. 엄청 흔들리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더 모으려고 했는데 또 집값이 5천 올라버리고 네. 막 1억 오르니까 네. 차로 간다 이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 나왔다고 해서 테슬라 사고. 테슬라. 네. 그러면 다시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네. 다시 제로로 가죠. 그러면은 뭐 작가님이 보시기에 뭐 투자 뭐 어찌 보면 이제 직장인으로서 좀 그래도 투자나 뭐 어떤 뭐 돈을 불려보고 싶은 분들한테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어떤 회사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부업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직장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시작을 뭘 좀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일단 종잣돈을 모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종잣돈을 제가 5천만 원 모아라 하면은 1,000만 원이 생기면 주식으로 바로 돈을 넣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네. 요즘에는 200부터 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종잣돈이 아니고 그건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식하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흔들린다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시세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너무 피로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택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스타일에 맞았는데 네. 그래서 너도 뭐 사업할 거 아니고 주식에서 여태까지 좀 재미 못 봤으면 부동산으로 넘어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을 넘어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니까 종잣돈을 모으라고 해요. 네. 어떻게 모으냐, 뭐 자기 뭐 네. 애도 있고 뭐 한데 알바라도 해라. 네, 저 알바도 했거든요. 되게 1년 반 동안. 그럼 벌써 표정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 안 좋을 것 같아. 네. 내가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네. 알바 할 시간이 어딨냐고. 네. 네. 그러면은 알바 못 하겠으면 돈 열심히 모으고 소비 줄이고 공부하라고. 그럼 자기 공부할 시간 없다. 퇴근하면은 뭐 씻고 자야지 뭘 하냐면은 그럼 새벽에 나오라고. 제가 회사 6시에 출근하거든요. 네. 회사 6시에 출근해서 8시 반까지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못 일어나겠대요. 자기는 야행성이라고 못 일어나요.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일어나는 것조차 못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지금 6시에 출근을 네. 하세요?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네. 출근합니다. 언제 주무세요? 한 10시, 11시 사이에 자요. 그러면은 그걸 계속 해오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쵸.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고 네. 지옥 재밌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할 시간은 없는 거야. 네. 맞죠? 그리고 부동산 하라 그러면 벌써 좀 약간 너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돈 모을 생각도 안 하고 네. 결국에 주식 가서 한번 불린 다음에 코인 가서 100배 뛰기 한번 해야겠다. 네. 그 다음에 나 이제 플랜카드 걸고 딱 퇴사. 네. 이거를 거의 꿈꾸나 봐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로망이죠. 그러면은 공부하라고 하면 네. 그래도 그래요 그럼 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 다니시면서 어쨌든 뭐 투자도 하시고 그걸 이제 책으로도 쓰신 거니까 네.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라는 거는 일단 머리로 하는 공부가 있고 네. 몸으로 하는 공부가 있는데 저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감이 안 와요. 네. 나중에는 이 감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네. 뭐 여기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사람이 어떤 길로 지나다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임장이라는 거를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막 유튜브 보고 네. 근데 유튜브를 봐도 이상한 강의가 제 생각에 한 80%라고 봐요. 네. 좀 괜찮은 그 부익남 같은 강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익남 괜찮아요. 네. 네, 그분 강의나 아니면 뭐 네,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은 네. 사실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 동시에 또 책들도 나오면은 책도 많이 보고 네. 근데 그런 유튜브나 책을 볼 때 그냥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해두고 네. 그리고 자기가 한번 관심 있는 지역 가봐서 부동산도 가보고 음. 그런 활동들이 계속 병행된다고 봐요. 지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메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의 의미는 같은 책을 여러 번 빨리 볼 수 있어서 저는 메모를 중시하거든요. 네. 한 책을 다시 보려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정말 중요한 부분 옆에 메모한 다음에 계속 그걸 빠르게 보고 항상 뭐 현장 가거나 할 때 들고 가서 또 메모한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 이론과 경험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게 귀찮고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같이 송 과장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죠. 뭐 사면 돼요? 네. 나 1억 있는데 뭐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네. 참 그 마치 막 헬스를 네. 막 주사 맞아가면서 네. 막 한 달 만에 확 키운 거랑 네. 몇십 년 동안 근육을 키운 거랑 그런 차이라고 봐요. 좀만 운동 안 하면 쭉 빠져버려서 네. 오히려 살이 처지게 되는 네. 그 뜻은 잠깐 재미를 봤지만 결국엔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그런 이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어쨌든 한 몇 년, 10년? 10년 네. 동안 계속 투자를 이미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일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네. 6시 퇴근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아침에 거실에 딱 앉아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요. 잠깐만 여기서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으로 가네요. 그 앉은 다음에 잠을 깰 준비를 해요. 잠을 깰 준비. 네, 오늘 뭐 하지? 뭐 명상을 하라고 하는데 명상은 잘 모르겠고 네.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출근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네. 핸드폰 보고 날씨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날 읽을 책을 딱 들고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읽다가 좀 졸리면 자기도 하고 아니면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해서 그때 6시부터 8시 반까지가 굉장히 저의 온전한 시간이고 멋진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고. 네. 이게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신라 호텔 뷔페에 나 혼자 있는 기분. 그래서 그냥 막 가져 먹을 수 있는 기분. 그런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뭔가 그 넓은 공간에 네. 아무도 없고 네. 뭐 커피도 있고 네. 뭐 간식 같은 것들도 있고 네. 책도 많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네. 네. 8시 반이 출근 시간이에요.
네, 8시 반에 대부분 출근하시죠.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를 네. 온전히 쓰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일을 하는 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은 그냥 일은 일대로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네, 일은 완전히 투자랑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8시 반부터 이제 스위치 바꿔가지고 일만 하시는 거야? 네. 그때는 일만 합니다. 그럼 퇴근하는 시간이 언제? 5시 반이요. 5시 반? 네. 그럼 그때부터는 또 뭐 하세요? 또 퇴근하면서 책 보고 네. 주말에 어디 갈지 주말에 어디 갈지? 네, 체크해놔요. 어디 임장 갈지 체크해놔요. 네. 그 지역에 대해 되게 파고들어요. 네. 이 지역은 내가 처음 가니까 어떤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포인트를 좀 어떤 부동산을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네. 좀 많이 조사를 해놓고 그러고 네. 가죠. 막상 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머리로 좀 공부하고 몸으로 느끼려는. 그러고 한 10시에 자고 네. 그런 거의 수도승의 삶처럼 네. 공부하는 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많은 분들은 일은 일이고 네. 내가 일을 뭐 8시간 했으니까 쉬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제 꿈은 결국에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네. 지금 좀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네. 훨씬 많은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되게 고통들이 꽤 많았죠. 네.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틀 정도는 꿈을 꾸거든요. 네. 그 중에 하루는 트럭이 저를 들이받는 꿈을 꿔요. 네. 그게 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제가 임장을 다닐 때 막 시골길 가고 그러면은 인도가 없어요. 네. 그때 막 트럭들이 쌩쌩 지나거든요. 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만해지거나 나태해진다면 지금 지나가는 트럭들이 나를 치고 지나가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임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되게 저는 처절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투자를 되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제가 부족하고 네. 뭔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서 네. 살고 있죠. 약간 부동산계의 유재석 같은 느낌으로 방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내가 무명이지만 유명해지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 막 그 유재석 그분이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약간 네. 나는 초심을 가지고 계속한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을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7년 정도구나. 7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좀 저는 깊이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집 매수할 때는 실거래가가 있고 네. 뭐 거리가 뭐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답지를 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너무 쉽다고 하면서 막 룰루랄라 가는데 네. 진짜 신기하게 네. 트럭이 네. 빵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신기루인가 싶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트럭이 지나갈 자리가 아닌데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만함은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저를 되게 질책하고 벌을 준 적이 있어요. 벌을 주셨어요. 그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마인드가. 오늘 작가님으로 모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 마인드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는 진짜 절대 쉬운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 가볍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옥이거든. 이게 진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지옥이죠. 진짜 지옥인데 자 그러면 그 주변에서 좀 말리는 분들은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죠.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언제쯤부터 그게 이렇게 주변에서 안 말리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 보세요? 그 아파트 뉴스가 네. 집값 그 상승한다는 뉴스가 2018년도부터 매일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내 선택이 틀렸구나라는 거를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투자를 왜 하니? 이런 말은 쏙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어떤 임원분은 되게 깨어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은 책에서처럼 이거 가지고 있어도 돼? 물어보고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가 네. 뭐 계단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거기 올라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대. 네. 근데 지금 그게 재건축이 거의 그
막바지였거든요. 네. 아 계속 가지고 가시라고. 네. 이거 점프할 거다. 요새 네. 신축 없다. 네.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셔서 괜찮죠.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오히려 조언이나 네. 사내 메신저 뭐 이런 걸로 얼굴 본 적은 없는 분이지만 네. 소문 듣고 연락드립니다. 이런 거 막 받으시겠어요? 있어요. 네. 사내 메신저로 다른 계열사 분이 오히려 저랑 안면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안 물어봐요. 네. 근데 다른 계열사 분들은 저를 처음 보니까 네. 부장님들이 이렇게 책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네. 그와 동시에 부동산을 같이 물어보세요. 똑같네. 저도 그랬어요. 막 삼성전자에서 막 와. 갑자기 자기 동기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막 그 똑같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꽤 많겠어요. 그런 네. 일들 막 상담해 주시고 또 네. 바쁘시겠어요. 그 최근에 좀 바쁘긴 했죠. 네. 그분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용기를 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자신의 현 상황을 다 오픈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뭔가 자기 되게 암울하다,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네. 최대한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한데 결국에 대기업 다니고 하면 뭐 이런 행사랄까? 뭐 주말에도 뭘 막 해야 되잖아요. 무슨 뭐 누구 돌잔치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뭐 네. 갑자기 뭐 무슨 출장도 생기고 하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인맥이 되게 좁아요. 음. 되게 좁고 깊게 친구들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도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동기들도 막 몇십 명 있고 하면 네. 뭐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냥 돈만 보내고 결혼식은 그래도 꼬박꼬박 갔어요. 결혼식 네. 그럼 어떤 뭐 그런 거 정말 필수인 거 말고는 아예 아예 안 갔어요. 안 하고 네. 제가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네. 피아노 치는 일이었거든요. 네. 재즈바에서. 근데 그게 7시에 출근해서 보통 주말에는 새벽 2, 3시에 끝나요. 네. 그러면은 집에 와서 자면은 3, 4시예요. 네. 그럼 7시에 일어나서 바로 임장 갔어요. 네. 그래서 가는 버스에서 자고. 그래서 버스에서 잠들어서 막 정류장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많았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책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약간 자전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긴 하지만 네. 저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네.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네. 너무 몸을 혹사시키고 네. 처음 1년 동안 제가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 어떤 외국길 다녔는데 그때는 점심을 개인으로 사비로 사 먹는 거였거든요. 네. 맨날 김밥 1,500원을 2주를 3,000원 주고 먹다가 그게 갑자기 2,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4,000원이잖아요. 네. 그게 억울해서 3,000원짜리 한솥에 있는 참치 마요랑 치킨 마요를 맨날 번갈아가면서 먹었는데 네. 그렇게 소비를 줄여가면서 또 시간을 최대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소비의 최소화와 어떤 공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투자가 되겠어요.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부인남님도 네. 뭐 절약을 네. 저금을 90%씩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건설회사 다녀가지고 다행히도 네. 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전 정장을 입고 출근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 네.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야, 20% 저축 더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저도 그 정도씩 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참 부자가 안 되는 어떤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 거대한 벽이 있어. 네. 월급은 팍팍팍 들어오는데 네. 안 쓰라니까. 네. 어찌 보면 대학생보다도 더 처절하게 살으려는 거잖아. 어찌 보면 대학생 때는 저축은 안 하니까 네. 그래도 좀 쓰고 사는데 네. 대기업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이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네. 그리고 주변에서
항상 너 왜 그러고 사니?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고 사니 정말 많이 들었죠. 또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한 번이야 인생. 네. 그러면 저는 아니야 죽음이 한 번이지 사는 걸 매일매일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작가님이시네. 확실히. 그러면 직접 이제 투자도 하시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명상 겸 이제 잠도 깨시고 막 책도 읽고 막 네. 주말엔 계속 임장 가고 어찌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직장인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이 직장인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직장인인데 투자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 네. 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그 회사 내에서 주식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올랐다, 네. 나 좋은 정보 있어 이런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노름? 도박, 네. 네, 이거에 가깝다고 봐요. 왜요? 그 투자라는 거는 저는 편한 투자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편한 투자.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네. 진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시고 결과를 도출해낸 값으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형은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어떤 공장에 자기가 찍어놓은 회사의 공장에 가서 트럭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매일 셌어요. 7시부터 7시까지. 근데 이게 3개월 동안 트럭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늘어난다 하면은 그 회사에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슈퍼게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알바들을 고용해서 네. 이렇게 개수기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봐요. 음.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투자를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 볼 때 네.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한창 나이 때 게임 안 하고 음. 롯데월드 안 가고 음. 그 잠도 덜 자고 네. 그러면서 공부에 미친 듯이 올인했는데 네. 이 직장인은 어떤 돈과 명예라는 거를 쫓는데 네. 과연 고3처럼 하고 있는가? 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 덜 만나고 네. 덜 놀러 가고 덜 마시고 덜 네. 쇼핑하고 이런 게 일단 몸에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내가 왜 투자를 하고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네. 그런 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냥 이 상태로도 만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시고 네. 그것도 맞는 방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찾으시는 분들은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근데 돈을 찾으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네. 지금 아마 이 부익남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보다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사업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 마땅히 사업거리를 못 찾거나 이 직원들 관리할 저는 깜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선택한 거고 그래서 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나에게 기회가 오는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쉬운 기회다. 이러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돈 벌 기회가 딱히 노력 안 했는데 네. 코피도 안 났는데 그냥 뭔가 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네. 잃을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실패하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이겠네요. 네. 예, 소위 말하는 뭐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팜플렛 받았는데 네. 뭐 오피스텔 투자하세요. 네. 뭐 상가 분양 받으세요. 뭐 이런 거 했다가 네. 뭐 손해 보고 이런 것처럼 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 기회가 오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지식이라는 게 네. 어떤 요리가 있으면은 MSG를 탁 투척한 요리가 아니라 네. 어떤 육수처럼 하루 종일 끓여낸 그런 나의 투자 철학이 진국이 될 수 있도록 네. 어떤 지식과 소양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없이는 나 돈 있으니까 어디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전세가랑 매매가 갭이 좁더라 여기 네. 가서 사야겠다 이런 거나 뭐 어디 소문 듣고 사는 거는 진정한 그런 투자의 본질을 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좋은 얘기십니다. 이게 남의 얘기를 듣고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길로 보이거든요. 특히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 잘하는 사람이 해온 길을 따라가서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만큼 실력자가 되라는 의미지 그냥 얘기 듣고 사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찝어주니까 사라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그 유지도 할 수도 없고 그럼 계속 질문이 생겨. 어떻게 지금 팔아야 돼요? 뭐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가야 돼요? 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냥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본인 돈을 그냥 넣은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올림픽 보면은 우리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돈의 세계,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한번 꼬꾸라지면은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작게라도 계속 승리를 해야지. 한번 잃으면 이게 다시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투자는 뭐 투자죠. 그게.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2030 이제 막 취준생 아니면은 뭐 이제 막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막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박탈감도 크고 반대로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 뭐 바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과거의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조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 후배들한테도 늘상 하는 말인데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러면은 제가 부자가 된다고요? 이런 말해요. 남의 일처럼. 근데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종잣돈 모아서 그 종잣돈 모으는 시기에 이 지식과 노력이라는 거를 겸비하면서 어떤 투자의 소양을 만들고 이게 종잣돈과 자기의 실력이 쌓였을 때 딱 기회가 보이면 그 기회를 딱 잡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투자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무슨 차 리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뭐 캐스퍼. 요즘에 캐스퍼 나오고 뭐 레이 뭐 이런 거 산다고 뭐 차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박. 그냥 집에서 주무시고 잠은 집에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호텔 이런 거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어디 한강이나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양평이나 이런 데 잠깐 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것도 호텔처럼 충분히 좋거든요. 그렇게 좀 머리를 식히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아까처럼 공부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새벽 시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저도 야행성 인간이었거든요. 전 진짜 막 4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자는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시청하시는 이 초보자 분들도 정말 뭔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뭔가 남이 주식 얼마 올랐다, 뭐 부동산 얼마 올랐다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다 이런 거 끊으시고 자기 일에만 딱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이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죠. 사실 퇴근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라.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이제 송익구 작가님을 모시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 투자의 세계, 대기업을 다니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마인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았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투자는 마인드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와주신 송익구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